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2거래일의 하락을 뒤로 하고 간밤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아쉽게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다우가 계속해서 밀렸더라면 11거래일 만에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추가 하락을 막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실적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던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3.1%.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고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으로 좀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대를 하게 되면서 셧다운 위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른 전기차 종목들은 다 오르는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호황제가 겹쳤지만 조금 악재 쪽으로 몰리는 흐름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이날 상승세를 결국에는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면서 관련주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결국에는 동반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한 나이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모닝뉴스 6가지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도 배터리 인프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P 쪽과 관련해서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드라마 쪽이 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해서 이 웹툰이 결국에 다시 한번 드라마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덕분에 다른 IP들도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변에 요즘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전국에 지금 독감 유행주의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심을 해보시고 또 관련된 종목으로는 백신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낮춰 잡아진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좀 변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현대해상의 배당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도 언급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동안 부실했던 회사채를 좀 정리를 하고요. 일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변수가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DYC가 되겠습니다. 강한 성장을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주도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밀렸었던 다우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약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나머지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매파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은 이 부분을 소화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거래일의 하락분은 상당히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도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부터 보실 텐데요.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나오는데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과 그리고 11월에 발표한 속보치, 잠정치였던 2.8%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지난 2분기보다도 더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집계한 전망치 2.9%도 웃돌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2.2%로 잠정치보다도 상향 조정됐고 속보치와도 동일한 흐름으로 내부적인 질적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 내용이 되겠고요. 2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19일 발표했습니다.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줄어든 수치이며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400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줄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뉴욕과 조지아주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해석을 했고요. 시장 조사업체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이번 결과가 어제 FOMC의 내년 금리 인하 축소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 쪽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 처리안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이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것과 관련해 임시 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이것은 야당의 덫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부 부채 한도를 의회가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을 만약에 막으려면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예전 셧다운 때는 5주 동안 진행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30억 달러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 볼 텐데요. 호황제가 나왔지만 결국에 악재 쪽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우선 호재는 미국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 운행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었고요. 악재들은 11월 유럽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점, 여기에 머스크 CEO의 강경한 정치 발언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테슬라는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거의 1%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주당 436달러였고 이날은 테슬라만 제한적으로 밀렸고 다른 전기차 종목들은 오르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반등 마감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버틸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가 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단지 이제 나머지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을 보인 이후에 오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감소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서 같이 밀리는 흐름인데요. 6.6%나 하락을 했습니다. 32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이날 이 종목만 내려간 게 아니라 갤럭시 디지털이나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 이러한 종목들도 5에서 많게는 6%까지 밀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내려갔지만 과했는지 시간 외에서는 1.6% 이상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외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판매도 부진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치고 나서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중국은 안 좋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좋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 또 이렇게 나이키처럼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은 이날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